안녕하세요. 충해보건대학교 안경공학과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레티노스코피, 즉 검영법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검영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검영법에 사용되는 검영기의 일부 장치, 슬리브라고 하는 그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검영법에 사용되는 이 검영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영기는 안경 착용자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피검사자의 눈에 빛을 비추어서 동공 안으로 입사한 빛이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반사광의 방향 또는 모양, 형태 이런 것을 가지고 또는 반사광의 속도 또는 폭 다양한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런 빛을 가지고 검사를 받고자 하는 피검사자의 굴절 이상도를 평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굴절 이상도라는 것은 다들 알겠지만 근시, 원시, 난시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굴절 이상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또 대상물체, 멀리 있는 대상물체가 좀 흐리게 보이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죠. 따라서 이런 굴절 이상도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 굴절 이상도를 상쇄할 수 있는, 즉 없애줄 수 있는 형태의 안경 굴절력을 선택해서 안경을 맞춰주게 되면 그 사람이 멀리 있는 대상물체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안경사가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장비가 이 검영기가 되겠고요. 물론 이 검영기와는 별개로 자동 굴절력계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 대상자의 굴절 이상도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동화된 장비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도를 간략하게 빠른 속도에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장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절력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된 검사 결과에 오차가 어떤 경우에는 좀 상당히 큰 경우도 있거든요. 반면에 검영기 같은 경우는 어두운 암실에서 동공을 크게 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눈의 굴절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자동 굴절력계 같은 경우는 이 눈의 중앙에 3mm에서 4mm 영역, 아주 좁은 영역만을 굴절 이상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의 굴절 이상도와는 약간의 좀 오차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검영기는 빛을 비추어서 또 먼 거리를 주시하면 한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조절력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눈의 전반적인 전체의 그 범위에 대한 굴절 이상도를 측정할 수 있고요. 또한 조절력의 개입이 적기 때문에 임상에서 안경사들이 그런 타각적 굴절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흔히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검영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슬리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pen down, 슬리브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안경사는 이런 슬리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건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검영기의 모델에 따라서 슬리브의 모양이나 형태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요 그림,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은 웰치 알렌이라는 회사의 장비인데요. 여기 중앙 부분에, 목 부분에 달려 있고요. 이걸 엄지손가락으로 검영기를 손으로 잡고요.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기본적으로 검영기는 빛을 검사를 받고자 하는 피검사자의 눈에 비추어서 검사를 하잖아요. 이 빛의 버전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영기로부터 빛을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게 하는 형태로 발산 광선을 눈에 입사시켜서 굴절 이상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빛을 평행광선의 형태로 빛에 입사시켜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빛이 점점 모이는 형태의 수렴광선을 사용해서도 굴절 이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약간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이 몸통에 부착되어 있고요. 요 중앙 부분에 아주 작게 슬리브가 달려있는 장치도 있어요. 하이네라는 장비에서는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데요. 이 장비의 장점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옆쪽에 보게 되면 슬리브의 옆쪽에
플러스 4다이옵터, 0다이옵터, 마이너스 2.2다이옵터와 마찬가지로 같이 빛의 버전스의 양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이 이런 버전스가 얼마만큼 조정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슬리브를 위쪽으로 올려서 플러스 4다이옵터에 맞춘 상태에서, 즉 빛의 버전스가 플러스 4다이옵터란 얘기는 빛을 플러스 4다이옵터만큼 수렴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중간에 0다이옵터 같은 경우는 평행광선을 눈에 입사시켜서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2.2다이옵터 부분까지 슬리브를 내려서 검사를 하게 되면 빛을 2.2다이옵터의 버전스만큼 발산시킨 상태에서 빛을 입사시켜서 눈에 입사시켜서 굴절 이상도를 검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웰치 알렌의 장비도 이 정확도도 높고 좋은 장비고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버전스를 알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렸을 때 발산광선, 수렴광선인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즉 위쪽으로 올리면 발산광선, 아래쪽으로 내리면 수렴광선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버전스인지는 사실 정밀하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네 장비의 경우에는 그런 버전스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면서 또 검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러한 슬리브의 차이, 장단점 뭐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는 이런 슬리브가 장비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검연기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장비들의 이 슬리브에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보면 1920년대에 만들어진 바슈롬이라는 회사의 코펠랜드라는 검연기 같은 경우는요, 이 슬리브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 슬리브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그 전구, 빛을 비추는 전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초기의 검연기는 다 그랬어요. 그리고 1950년대에 코펠랜드 옵텍 360이라는 장비도 마찬가지로 검연기의 슬리브를 위아래로 올리게 되면 검연기 안쪽에 광원인 그 전구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빛의 버전스를 좀 조정했었다면, 1960년대 이후로 웰치 알렌, 하이네, 네이츠, 그 다음에 키플러와 같은 검연기는 슬리브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그 전구, 광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들어있는 집광 렌즈의 위치가 위와 아래로 움직이게 함으로 인해서 빛의 버전스를 조정하는 형태로 바뀌어왔죠.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비의 검연기의 90% 이상은 모두 다 이런 형태다. 즉 슬리브를 위와 아래로 올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집광 렌즈가, 그러니까 이 슬리브 안쪽에 집광 렌즈가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집광 렌즈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광원과의 거리를 조절해서 결국은 빛의 버전스를 조정하는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모두 다 이런 형태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1928년도에 그 개발된 코펠랜드라는 장비, 또 코펠랜드 옵텍 360이라는 그 검연기의 내부 구조를 간략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렇게 슬리브가 있겠죠. 이 슬리브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 슬리브에 부착되어 있는 전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빛의 버전스를 조정한 거죠. 즉 왼쪽 그림과 같이 이 슬리브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전구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집광 렌즈와 전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니까 즉 검연기에서 나가는 빛은 수렴광선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 슬리브를 위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위쪽으로 쭉 하고 올려주게 되면 결국은 광원인 전구와 집광렌즈 사이에 간격이 가까워져서 결국은 발산광선의 형태로 빛이 검연기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게요.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러한 형태의 장비가 없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림 2와 같은 형태로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슬리브와 직광 렌즈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슬리브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직광 렌즈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결국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광원인 전구와의 사이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발산광선의 형태로 빛이 나아가게 되고요. 반대로 슬리브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직광 렌즈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광원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결국은 수렴광선의 형태로 빛이 검연기로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슬리브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발산광선의 형태로 흔하게 그 굴절 검사를 하게 되고요.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이 반사광의 방향, 뭐 보통 동행이다, 역행이다, 뭐 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동행이나 중하를 설명할 때 모든 내용이 다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직광 렌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즉 슬리브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발산광선의 형태로 빛을 비추었을 때의 내용으로 모든 교재들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안경사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도 임상에 있을 때 거의 이 발산광선의 형태로 검영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는 이런 수렴광선의 형태로 빛을 수렴광선의 형태로 슬리브를 즉 위로 올려서 수렴광선의 형태로 간혹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왼쪽 그림과 같은 과거에 사용되던 그런 그 검연기 또는 요즘에 나오는 검연기도 일부 있긴 한데요. 거의 나오지 않고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과거의 이런 장비, 즉 슬리브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전구의 위치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그런 형태도 있었죠. 그래서 임상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검연기가 전구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주는지, 슬리브를 올리고 내리면요. 또 반대로 오른쪽 그림같이 슬리브를 올리고 내리면 직광 렌즈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만약에 이런 전구를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게 해줘서 슬리브를 위아래로 올렸을 때 전구가 위아래로 올라가는 형태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던 그런 모든 형태의 그런 내용, 동행, 역행과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아래쪽으로 내려서 발산광선의 형태로 이 검영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 검연기 그냥 아래로 슬리브를 내려서 그냥 검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없긴 하지만 일부 검연기에서는 이렇게 슬리브를 움직이면 전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슬리브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수렴광선의 형태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조금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슬리브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발산광선의 형태로 빛이 나아가게 되고요. 일반적인 검영법을 발산광선의 형태로 보통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슬리브를 올려서 수렴광선의 형태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고도 근시라거나 고도 원시와 같이 이 눈 안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아주 흐려서 관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아무래도 빛을 수렴시켜서 동공 안쪽으로 입사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 발산을 시켰을 때보단 더 많은 광량이 눈 안쪽으로 입사하게 되고 결국은 반사광을 더 밝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고도 근시라거나 고도 원시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슬리브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발산광선의 형태로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검연기에 부착되어 있는 슬리브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검연기의 형태를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현재 비추고 있는 빛이 발산광선인지 수렴광선인지를 알 수 있고 제대로 된 구조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종이판을 가지고요. 검연기를 사용하면서 그 종이판을 움직여서 이
빛을 비추어진 형태를 보고 뭐 발산광선인지 수렴광선인지도 알 수 있고 확인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검연기가 어떠한 구조로 생겨 있고 또 어떤 슬리브를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어느 때가 발산광선인지 수렴광선인지를 알아야만 검사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요즘 나오는 장비의 90% 이상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슬리브를 내리면 발산광선의 형태로 빛이 나아가게 되고, 일반적인 검용법 하듯이 교과서 내용대로 검용법을 하면 되겠고요. 고도근시나 고도원시와 같이 보통 뭐 기준이 없기는 한데요.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6다이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를 가지고 있다면 슬리브를 위쪽으로 올려서 수렴광선의 형태로 그 굴절 이상도를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주의할 건 발산광선일 때의 이 동행이 수렴광선일 때는 역행과 같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바뀐다는 것도 알고 검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검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슬리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